자, 일단 뭐 어떻게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일단 수업을 시작하고 영상을 찍는데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더 이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겠죠. 자, 일단 별다르게 할 얘기는 없고 이따가 뭐 끝날 때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날 클리닉 하는 부분 내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채윤이 처음이니까 설명드리고 한 번 더 공지할 테니까 클리닉은 월요일날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일단 오늘 수업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3번부터 442번까지 일단 10개만 내줬어요. 조금 조절하느라고. 그래서 일단 오늘 다시 채은이가 오답 푼 거 다시 풀었는데 다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조금 더 진도를 갖다 조금 남겨놨으니까 뒤에 오답이 많지 않다면 요 앞쪽에서 한두 개 정도만, 한 개 정도만 더 보는 정도 보겠어요. 일단 33번부터 답을 불러드리면 되겠죠. 33번에 5, 그 다음에 35번에 2, 3 7번에 2, 1 그 다음에 9번에 2, 3 그 다음에 41번에 두 개만 부르면 되죠. 2, 4까지가 됐어요. 뭐 이번엔 딱 10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답이 많아 보이진 않긴 한데 일단 한번 확인한 다음에 누구부터 볼까요? 건이 있어요? 건이 1개 그 다음에 정현이 1개고요. 그 다음에 도현이 1개 민재 1개 뭐다 1개 뭐 이 정도 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채은이 1개 오케이. 좀 확실히 뭐 이제 수업 들은 지 2번째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두께를 신청을 해내는 것 같아요. 다이는 1개요. 오케이. 각자가 다 1개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가면서 오답을 갖다가 물어본 다음에 오답자에 따라서 진행하겠어요. 43, 4번 한 페이지에 3, 4번에 오답이 또 33번 또 3번 33번 3명이서 33번 틀려줘. 오케이 가보겠어요. 433번 물론 21번 유형 함축적 의미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가능성이 높긴 했는데 공교롭게 또 세 분이나 틀었으니까 한번 또 자세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33번에 밑줄이 어디 쳐있냐면 constantly wearing masks가 되어 있어요. 밑줄이 중간 정도 있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몰라도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안다라면 방해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마스크니까 가면을 착용하는 거죠. 뭔가 가면을 착용하는구나. 지속적으로 가면을 착용하는 거야. 물론 이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면을 착용하는 거야. 볼게요. 수백 년 동안 센츄리가 100년, 세기니까요. 여러 세기 수백 년 동안 다양한 작가와 사상가들인데요. 얘네가 뭐 있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괄호를 묶어야겠죠? 동사가 바로 콤마 있으니까 보기 쉽죠? writers와 thinkers 다음에 동사가 have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상가와 작가들이 뭐 했냐면 외적인 관점으로부터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인간을 내부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동물이 인간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자연이 인간을 바라보듯이 인간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외부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대요. 근데 외부적인 관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스트라이크라는 단어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영향을 받다, 타격을 주다. 뭐에 영향을 받냐면 이런 사회적인 삶의 연극적인 특징, 시어터라는 게 극장이잖아요. 그래서 theatrical 연극적인 그러한 퀄리티 특징, 품질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사회적인 삶의 연극적인 특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회적인 삶은 어떤 연극적인 특징이 있구나 정도가 됐어요. 솔직히 아직까지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뭔가 작가가 나오고 사상가가 나오고 외부적인 관점 그 다음에 연극적 특징 요 정도의 어떤 정보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좀 더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인용구예요. 쿼트라는 게 남의 말을 빌려서 하는 우리가 인용한다고 그러죠. 요 정도의 의미는 당연히 알아야겠고요. 근데 가장 유명한 인용구, 인용 문구인데요. 이것을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인용구문이 쿼트가 주어가 되겠고요. comes from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셰익스피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정도는 작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셰익스피어가 이것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하는 셰익스피어의 인용구가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요때의 디스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있던 문장이죠. 그렇죠? 요 내용이 셰익스피어에게서 인용구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요 앞 문장의 내용이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됐잖아. 그러면 이 셰익스피어에서 인용구, 이 셰익스피어가 한 말 속에서 이 디스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얘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작가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먹어야겠어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의 뭐다? 무대가 된다는 거야. 무대, 연극적 특징이구나.
그렇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계가 무대가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여기가 하나의 강의실도 하나의 무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단지 뭘 뿐이다? 플레이어다. 그 연극을 연기하는, 물론 선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배우들이 되겠어요. 오케이? 연극이니까 플레이어는 배우의 역할이죠. 경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exit 출구와 그들 자신의 입구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좀 더 비유적인 것 같다가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연극이라는 무대에 입장을 했다는 건 뭐 한 거야? 이 세상에? 그쵸? 태어났다는 거 아닐까? 그쵸? 우리가 그러면 나간다는 건 뭐 하는 걸까? 죽는다는 거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어딘가에 등장하고 퇴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태어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한 사람, 남자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냥 사람으로 되겠어요. 그의 시대에서 한 사람은 많은 역할을 연기한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이제 뭐 누군가의 부모라든가 누군가의 자식이라든가 누군가의 친구라든가 누군가의 남편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도 자식이면서 동생이면서 뭐 친구이면서 학생이면서 이러한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셰익스피어가 뭔가 시적인 표현을 말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극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의 삶을 무대로 본다면 우리 자신이 배우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렇게까지를 잡아내는 게 이 글을 읽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이 나도 이런 문장을 보면 수백 년 동안 작가와 사상가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타격을 받았는데 어떤 삶의 연극적 특징 아직까지는 이게 키워드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뭐가 외적인 관점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 유명한 인용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셰익스피어의 말을 들어보니까 무대구나, 연기자, 배우구나, 다양한 역할을 하는구나 요렇게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렵진 않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연극과 시어터가 극장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연극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극장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연극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정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연극과 그 배우들 드디어 플레이어 대신에 액터가 나오죠. 그 배우들이 전통적으로 표현되어진다면 근데 무엇에 의해서? 이런 가면의 이미지에 의해서 표현되어진다면 자, 가면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가면을 살짝 봤었죠? 이런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가들은 뭘 하고 있다? imply, 암시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무엇을 암시하느냐? 이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세 명이나 들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 자리에 액팅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얘들아, 연기라는 게 우리가 뭔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 그 속에 나오는 배우들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가짜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배역에 맞춰서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게 바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야. 가짜의 가면을 보여주면서 내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다르잖아요. 속으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좋은 때도 표현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마스크를 갖다가 착용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게요. 거의 답은 끝난 것 같긴 한데 내가 뒤쪽에서 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이해의 방법인데 몇몇 사람들은 더 연기를 잘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 연기를 더 잘하는. 아니 배우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있고 못하는 배우가 있는 것처럼 뭐 발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더라? 아직 뭐 발연기 영상도 뭐 있던데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뭐 있었대? 이건 뭐지?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근데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연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자, 가볼게요. 내가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볼 건데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오델로라는 연극이 있어요. 거기에 이아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스토리를 소설을 모른다 하더라도 가볼게요. 이도 사악한 형태예요. 사악한, 악한 형태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델로가 일단 연극 이름이겠죠. 그러면 이아고는 거기에 나오는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배우보다는 캐릭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에 뭐 햄릿 같은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그러한 그 등장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타입이 able to conceal 그들의 적대적인 이것도 내가 단어를 갖다가 적대적인 의도를 갖다가 conceal 뭐 할 수 있다고요? 숨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숨긴다는 것. 근데 뭐 뒤에 아주 친근한 미소 뒤에다가 속마음은 적대적인 의도를 잘 숨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한 사악한 캐릭터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자신감과
브라더라는 게 아래에 있는데 솔직히 안 외워도 되는 단어예요. 뭐 잘난 척하고 허풍 부리고 그런 이제 허풍 허세 그러한 자신감과 허세를 가지고서 연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은 종종 뭐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기가 뭔가 내가 더 자신 있게 내가 좀 더 허풍을 부리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뛰어난 연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 복잡한 사회적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더 잘 길을 찾아가요. 내비게이트라는 거죠. 길을 잘 찾아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뭐 하게 돼요? 앞장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뒷부분에 약간의 예시가 나왔는데 니네들의 의견을 궁금한 건 여기에 이하고와 같은 사악한 형태에 대해서 이걸 쓰는 필자는 플러스로 보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로 보는 것 같아요?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는데 겉으로는 되게 실실 쪽에 그러니까 웃고 있는데 나쁜 속에는 칼을 품고 있으면 그 좋은 놈이 나쁜 놈이야. 그 나쁜 놈이잖아. 배신 때리는 놈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걔가 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를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히려 연기를 잘하면 자기의 속내가 들키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남들을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연기를 잘하게 되면 앞서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글에서는 연기가 물론 의도가 좋다 나쁘다의 평가가 아니라 연기를 잘하면 살아가는데 좋다 나쁘다? 좋다가 된다니까. 약간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상식이라는 걸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갖다가 좀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문제 푸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었어요. 이 이하고라는 사람이 사악한 형태이긴 한데 사악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약간 우리의 상식과 조금 약간 역설적이고 어긋나는 부분을 좀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결국 아까 문제 풀었듯이 가면을 착용한다는 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 자신의 속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 분이나 틀렸으니까 답 정도 찾고 계시고요. 나는 어휘할 걸 갖다가 좀 보고 있겠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답을 찾아본 다음에 내가 보기를 좀 더 해설하게 드리겠어요. 야, 1번부터 할게요. 연기를 찾는 거거든. 1번에 우리 자신의 체면을 보호하는 거야. 근데 뭐로부터? 해로운 외적인 힘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데 근데 뭐 하기 위해 2번을 갔을까? 근데 그 목적이 뭐야? 쇼오프가 뭐냐면 뽐내는 거거든요. 자신의 연기 능력과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연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3번에 자신감을 갖는데 근데 어디야?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비팅 무찌르면서 경쟁에서 남들을 무찌르면서 자신감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퍼지 무엇과 남들이 예상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그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거야. 근데 뭘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상황. 주어진 사회적 상황.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조정해가는 것이 되는 거죠.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이쪽 라인, 이쪽 줄들. 그쵸? 5번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adjusting our behavior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ct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연기를 하더라도 상황에 맞춰 연기를 해야지. 그쵸? 가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잘 행동을 해야지.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내가 혼나고 있는데 이제 속으로는 미안하면서 겉으로는 뭐 이제 반항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잘못되는 거죠. 그죠? 속으로 반항하더라도 겉으로는 미안한 척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상황에 맞는 연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답성이 가능한 게 좀 있어 보여요. 저기 권희는 몇 번 갔어요? 4번 갔어요? 4번에 남들이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한다. 솔직히 연기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남들이 이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 건 그들의 기대를 따른다는 거야. 나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연이 먹었어요. 1번에 그러니까 이의 경우에는 외적인 힘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도 솔직히 봐봐 이것도 나도 이런 건 여러분의 좀 입장을 좀 나도 이해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연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뭘까? 왜냐면 내가 여기서 내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면 혼날까 욕먹을까 봐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너무 간 거야. 그렇지? 그냥 단지 연기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 연기의 목적까지를 한 번 더 생각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도현이죠? 2번에 이거 다 각각 다르네. 근데 봐봐 이것도 연기를 하는 건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지 내 연기 능력을 뽐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도현아 좀 생각해봐. 내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티를 내면 돼 안 돼? 그치? 안 되지. 연기를 하면서도 연기가 아닌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연기 능력이 내가 좋다는 걸 뽐내버리게 되면 난 연기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안 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면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문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쉽게까지는 아니어도 처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액팅이다 정도를 찾아가는 게 여러분의 몫이고요. 근데 이제 답을 찾을 때는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가 되겠어요. 자, 어휘를 갖다가 내가 두 개만 할 건데 뭐 대단한 어휘는 아니에요. imply한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imply와 implicate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두 개를 같이 묶어 외우세요. imply, implicated. 둘 다 암시하다, 함축하다, 시사하다. 뭔 뜻이 이렇게 많아? 근데 암시하다, 함축하다, 시사하다 딱 해놓고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암시한다는 건 얘들아 암시는 명시의 반대예요. 명시가 뭐예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명시죠. 그러면 암시는 뭐야? 은근슬쩍. 우리가 뭐 시적 표현할 때 암시적 표현, 함축적 의미, 시사하는 점은 이런 거잖아요. 은근슬쩍 보여주는 게 바로 암시, 함축, 시사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거의 반대말이구나. 살짝쿵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요. 근데 나아가서 이 둘의 명사형이 같아요. 하나예요. implication. implicate와 더 가깝죠. 근데 imply의 명사형도 implication이에요. imply, implicate가 둘 다 같은 의미면서 명사형도 모양이 똑같아지는 implication으로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이 뜻은 뭐겠어요? 암시, 함축, 시사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 뜻을 알고 있다면 그거의 명상이니까 암시만 적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 뜻이 있다는 것까지 이게 이 단계라는 게 있어. 단계라는 게. 너네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이제 고3 올라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숨겨놓고 감추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가르쳐주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그렇죠? imply, implicate, 그 다음에 implication까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단어 정리가 끝나요. implication의 암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향이라는 뜻도 있다는 걸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 hustle이라는 단어인데 hustle, 뭐 host이라고 읽다는 건 영국식 발음이고요. 미국 애들은 뭐 hustle라고 하는데 얘가 뜻이 뭐라고요? 적대적인. 그러니까 적대적이라는 건 나쁜 마음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hustle, 적대적인 게 되겠죠. 이 명사형도 알려드리겠어요. hostility. 이 빼고 ITY 붙여가지고 얘가 명사형이 돼요. 적대감, 적대심이 되는 거죠. 남에게 반대하는 마음이 되고요. hostility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혼동어휘 하나가 나오는데 hospitality. 아이고 스펠링이 살짝 I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hospital이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hospitality 하게 되면 얘는 환대예요. 환대는 뭐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불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셨어요? 막 약간 이렇게 뭐 서비스업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hostility와 hospitality는 반대말이에요. 얘는 적대적인 거고 얘는 환영하는, 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출제자들이 니네가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거 딱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hostility와 hospitality를 가지고 독해의 방향성, hostility가 나오면 반대적인 거고 hospitality가 나오면 찬성하는 쪽인 거고 이런 쪽으로 이제 헷갈리게 문제를 갖다 출제하는 경우에 보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 정리를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페이지 5, 6페이지 중, 아니 5, 6페이지가 아니라 5번, 6번 중에서 오답을. 오, 그래요. 하나씩만 틀려서 썼는데 겹치는 게 꽤 있나봐요. 그러면 일단 오답을 먼저 끝낸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28번부터도 내가 하고 싶었던 독해를 갖다 할 거니까. 그 다음에 7번, 8번 중에 그래도 없어요. 오늘 좀 약간 겹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9번, 10번 중에 자, 몇 번? 9번. 둘 다 9번. 오케이. 9번 역시 또 21번 유형이죠. 근데 점점 해가다 보면 가까워질 거야. 그러니까 아까 33번도 21번 유형이고 지금 39번도 21번 유형인데 어디까지? 일단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글에서의 주제를 찾는 것까지는 먼저 하고 그리고 그걸 답과 매칭시키는 건 또 그 다음 단계잖아.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한 방에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좀 단계를 거쳤을 때 1단계가 안 돼서 문제를 틀리는 것과 1단계까지는 했는데 2단계가 안 돼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건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 갑자기 또 딴 얘기를 하는데 내가 21번 유형이 빈칸과도 좀 비슷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재 곧 끝나잖아요. 이거 이제 끝나면 이제 빈칸 수로 넘어가는데 밑줄이 creating a buffer 여기가 밑줄이 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빈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빈칸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아예 모르고 틀리는 놈도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알 것 같아.
근데 보기랑 일치가 안 된 거지. 그러면 훨씬 그게 더 발전된 단계인 거지. 그러니까 아예 1단계가 안 되는 애는 빈칸 4개를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1단계는 되는데 2단계가 안 되는 애는 빈칸 2개 또는 3개까지는 맞출 수 있다는 거. 이 문제 틀리는 건 똑같아도. 근데 전체적으로 4개 중에서 몇 개를 맞는지는 다른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틀리더라도 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틀리면 다음번에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뭐 나는 맞았으니까 끝났다. 나는 틀렸으니까 나는 아예 모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도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가볼게요. 한 경우에 한 사건에서 occasion이라는 게 사건, 사례, 경우가 되는 거죠. 어떤 실제 사건이 있었나 봐요. 사례가 있었나 봐요. 내가 뭐 하고 있었냐면 내 아이들에게 버퍼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버퍼라는 단어가 여기 없었다면 뜻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안 알려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일부러 안 알려주고 버퍼를 모른다고 치고 독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 버퍼가 여기 등장하는 거구나. 이 버퍼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내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버퍼가 뭔지 몰라도 독해에서 찾는다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접근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쉬워요. 내용이 쉬워요. 어디에 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어요. 내 아이들과 함께. 그 다음에 내가 그 아이들한테 게임을 사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들한테 야 상상해봐. 뭘 상상했냐면 We had to our destination. destination이 뭐예요? 목적지. 우리의 도착지. 목적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에 3마일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해야만 한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3마일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우리의 그런 어떤 이제 우리의 의무사항인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뭐 하지 않은 채? 멈추지 않은 채. 중간에 쉬지 않고 3마일을 가는 거야. 3마일 멀지도 않죠. 4.8km니까 자동차 타면 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중간에 안 멈추고 쭉 간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예측할 수가 없냐면 what was going to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당연히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 어디에서? 우리 앞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운전해 갈 때 도로 저쪽에서 뭐 1km, 2km, 3km 떨어진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심심하니까 돌아가면서 시켜볼까? 이게 오답이 이쪽과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 분들도 체크니까 다이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오래 초록 유지될지 몰라. 그치, 그쵸. 라이트가 이게 신호등이겠죠. 신호등이 초록불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지. 파란불로 가려고 하는데 저게 언제 노란색, 빨간색으로 바뀔지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예측 못하고요. 또는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그치. 앞차가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올릴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아닐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잘했어요. 이때 5원은 병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how long 이 절과 그 다음에 if인지 아닌지의 절의 병렬이죠. 어쨌든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모른다는 걸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신호등이 언제 바뀔지, 앞차가 뭔 짓거리 할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악셀을 밟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갖다가 치은이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는 단어 안 찾은 거 있으시면 뭐 좀 찾은 거 아닌가? 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크래쉬 알아요? 부딪히다, 충돌하다, 사고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법인데 뭘 방법이에요? Keep from crashing이라는 건 부딪히는 방법일까요? 부딪히는 걸 막는 방법일까요? 그렇겠지. 자동차 운전하다가 부딪혀야지 이거보다는 부딪히지 않으려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부딪히지 않으려는 방법은 뭐냐면 이 뒷부분을 갖다가 또 네가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여분의 공간을 두는 거예요. 여유 공간을 두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다가? 그쵸. 우리 차와 우리 앞에 있는 차 안전거리 확보 있다가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 꼬리를 갖다가 바짝 쫓아가다 보면 차 운전하다 보면 또 젊으신 분들 뭐 스포츠카 타고 이렇게 뒤에 꼬랑지 그 쫓아와가지고 막 탈취하는 이런 애들 있어요. 그죠? 뭐 운전 잘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사고가 안 나. 근데 갑자기 앞에서 돌발 상황이 뭐 여기서 고양이가 뛰어든다던가 아니면 뭐 돌이 튄다던가 그런 일이 생기잖아. 그리고 앞차가 브레이크 밟잖아.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뒷차까지 지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라니까.
어쨌든 진짜 오토바이 타고 막 이 숑숑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숨 내놓고 타는 거죠, 진짜. 목숨 오토바이는. 어쨌든 간에 그런 안전거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분의 공간을 두는 게 바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이거 답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민재까지 한번 해볼까? 아니 그래서 이 공간이 무슨 역할을 한다? 버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버퍼가 뭔지 몰라도 알겠다. 뭐예요? 엑스트라 스페이스. 그렇죠? 추가적인 공간, 여분의 공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버퍼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 추가적인 공간이. 이러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얘기할 때도 야 지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리미리 와야죠. 여유 시간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왜 갑자기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뭐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인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기 민재가 여기까지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에요? 다시 생성 respond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할 시간. 반응이란 거 뭐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반응 시간이란다. adapt to가 뭐뭐에? 그쵸. 적응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어디에? 다른 차들에 의한 움직임 어떤 움직임? sudden move니까 갑작스러운 움직임.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도 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지. 결국 이때의 버퍼라는 건 추가적인 여분의 공간이면서 우리에게는 시간인 거야. 여유가 있는 반응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이러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부딪히는 마찰. 근데 뭐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업무에서, 우리의 업무와 삶, 인생에서 꼭 필수적인 것을 하는 그러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여유가 없게 되면 마무리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로써? 버퍼를 만들므로써가 되겠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이때의 버퍼라는 건 엑스트라 타임이라는 거야. 엑스트라 스페이스였구나. 타임이라고 의미를 가도 되는데 나와 있는 표현은 요거기 때문에 결국 이 추가적인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거죠. 여유로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단계라는 거야. 글을 제대로 읽으면 여기까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기랑 비교해가지고 맞추는 거는 또 이제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1단계를 성공하면 나중에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되는 거죠. 어휘 정리는 내가 좀 할 게 있긴 한데 역시 여러분들의 답을 갖다가 또 두 분이니까 1번에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냐면 배우는 게 이기는 것보다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승리보다 내가 배우는 게 더 중요하구나. 2번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건데 뭐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 3번에 결코 멈추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이미 시작했으면 끝까지 멈추지 않는 거가 되고요. 4번에 명백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운전할 때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난 저기를 가야겠다.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화로운 관계, 남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채은이랑 민재 다 몇 번 가야겠어요? 2번 가는 거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버퍼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버퍼라는 게 뭐예요? 이제 이해할게요. 버퍼가 우리 버퍼링 알아요? 버퍼링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 같은 거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있잖아요. 이제 그 바가 있잖아. 바가 이제 영상이 있으면 영상에서 여기 아래쪽에 이제 이게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생되어지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얘가 우리가 보통 다운받은 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 유튜브든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게 재생되어지는데 미리미리 와야지. 근데 얘가 그 인터넷 연결이 안 되게 되면 멈추죠. 그래서 얘가 이제 더 이상 이게 신호가 안 오다 보니까 더 재생을 못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바로 버퍼링이에요. 버퍼라는 게 완충장치예요. 완충장치. 완충장치가 뭐다?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차와 그런 것도 충격이죠. 앞차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우리가 부딪힐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과 시간이 바로 버퍼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죠? 단어가 뭐 대단한 건 없었지만 데스티네이션을 갖다가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destiny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destination. 두 개가 비슷하면서도 의미가 달라요. 같은 어휘거든요. destiny 하면 얘는 운명이죠. 운명. 근데 destination은 아까 저기 있듯이 목적지 또는 도착지가 되겠어요. 왜 비슷한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운명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적 또는 도착지가 되는 거냐.
너는 죽을 운명이다. 뭐 너는 성공할 운명이다. 그렇게 바로 목적지가 되는 건데 조금 더 추상적이고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둘 다 도달하는 장소인데 끝 마무리가 되는 장소인데 어떤 운명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도로에서의 어떤 목적지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딴 거 프리션 할까? 아니다. 크래시를 하려고 했지. 이걸 하는 게 낫겠다. 니네가 요거 한번 구별해 주세요. 크래시라는 단어가 있고요. 클래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당연히 스펠링 하나 차이기 때문에 혼동 어휘이기도 하고 그리고 뜻도 되게 오묘해요. crash라는 단어는 얘가 충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clash는 뭐냐? 얘도 충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단어예요? 아니에요. 이 crash라는 건 물건과 물건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사고 또는 추락이라는 뜻이에요. 자동차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게 crash인 거예요. 비행기랑 땅이 부딪히는 게 비행기가 추락해갖고 땅바닥에 꼬라박았을 때 그때 부딪히는 게 바로 crash예요. 근데 클래시는 뭐냐면 의견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얘의 뜻은 갈등이에요. 갈등. 완전히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충돌이라는 뜻으로만 외워버리게 되면 두 개가 같은 건가? 어떻게 쓰는 거지? 뭐 어떨 때는 뭘 써야 되나? 헷갈릴 텐데 실제로 구체적인 물체가 부딪히는 게 crash인 거고요. 생각과 의견끼리 부딪히는 게 클래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외울 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앞차와 부딪히는 거니까 crash가 되겠죠. 이런 거 쓰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도 오답이 있으려나? 1번, 2번 중에 오답이 있을까요? 2번 1번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한 분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있을 때 내가 놓친 거 없이 다 오답 끝난 거야? 오케이. 그렇죠. 뭐 3개였고 2개였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41번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독해는 다 이거 혼자 틀리긴 했지만 한번 여기서 이게 이 글이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대조관계의 글도 있지만 가끔은 리스팅, 나열하는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1번, 2번, 3번 번호가 안 매겨져 있더라도 쭉 나열하는 글들이 있어요. 이 글이 바로 그 나열글이 이제 내용 일치불치 쪽의 어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주제 문제긴 하지만 몇 개가 나열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나는 독해를 할 테니 뭐 중간에 시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가 몇 개가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 내가 첫 번째 문장 한 다음에 나열되기 시작할 때부터 한 번 더 이해를 했으니까 뭐가 나열되는지를 먼저 확인할게요. 자, in addition to 뭐예요? 뭐뭐에 더하여 뭐뭐에 덧붙여 besides 뭐뭐에 더하여 뭐에 더하는 거냐? 다양한 형태 어떤 형태냐면 recreation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오락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우리가 노는 활동을 갖다가 recreation이라고 하잖아요.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여가가 오락이 취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더하여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오락과 여가는 어떻다? 형태가 어때? 형태가 어떻다고? 같다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오락이 여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덧붙여서 내가 뒷문제까지 해야 되겠나? 여기까지 안 끝났는데 it also 그것은 또한 다양한 개인들의 needs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킨다. 배가 되겠어요. 자 지금 뭐 건이가 뭔가 맥을 다 못 잡는 것 같아서 건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건이야 이때 있으면 뭘 가르쳐요? 그쵸 recreation이에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이 recreation이라는 건 형태가 취하는 형태가 다양한 것에 덧붙여서 다양한 needs와 interest, 필요와 관심도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결국 오락의 형태는 어떻다? 형태 어때요? 다양해요. 형태도 다양하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한다? 다양한 필요와 그 다음에 관심, 흥미를 충족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놀 때 하는 거 있잖아. TV 보는 것도 있고 게임하는 것도 있고 운동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음악을 듣는 것도 있고 영화를 보는 것도 있고 형태도 다양한데 뭐도 다양하다. 그걸 즐기려는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열이 시작되어집니다. 가볼게요. 많은 참여자들은 오락에 참가를 해요. take part in. 근데 뭐로써 참가하냐면 as a form of relaxation, relaxation. 긴장을 푸는 거죠. 긴장 완화. 그냥 쉽게 말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긴장을 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긴장 완화와 그 다음에 release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직장 업무적인 압박과 다른 긴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긴장 완화를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업무적인 압박이라든가 다른 텐션, 긴장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러한 형태로서 오락에 참여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도현이 한번 해볼까요? often 종종 그들은 수동적인 spectator 야, 스펙트라는 단어 정도는 알아야 돼. 스펙트가 이거 이따 또 정리해드릴게요. 뭔가를 본다의 뜻이에요. 스펙트는 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펙테이터 하면 관중, 관객,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그래서 수동적인 관객이에요. 스펙트를 내가 이따가 또 여기 정리해드릴게요. 근데 뭐에 대한 수동적인 관객이에요? 엔터테인먼트, 오락에 대한 수동적인 관객인 거야. 가만히 앉아서 본다는 거지. 근데 그 오락은 어떤 오락이에요? 이렇게 또 묶여서 제공된 뭐에 의해서? 텔레비전 그렇죠. TV라든가 텔레비전 영화라든가 다른 형태의 전자적인 재미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패드라든가 이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다른 형태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오락들을 갖다가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관객일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나 또 다른 중대한 놀이의 동기, 놀이의 모티베이션 동기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필요성은 필요성인데 어떤 필요성이냐? 창의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 안 끝났구나. 컴마였구나. 창의성을 표현하거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pursue 추구하죠. 근데 뭘 추구해? 탁월함, 뛰어남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 어디서 역시 다양한 개인적인 표현에서의 그러한 형태에서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어요. 오케이? 이때 5월에는 병렬이 몇 개예요? 그렇죠. 준비가 됐네요. 요즘에 너네들이 지금 오답만 준게 아니라 오답이 모였잖아 지금 벌써. 그렇지? 오늘 지금 이제 거의 지금 3개째 아니야 이거? 그렇지? 같이 틀리니까 많이 나와가지고 단어도 상당히 찾는 것 같고 왜 그렇지? 아니 1년 바뀌었다고 한 살 더 먹었다고 약간 철이 든 건지는 물론 또 갑자기 또 잠깐 하다가 그렇지? 또 잠깐 마음 먹었다가 또 이제 작심삼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지금 굉장히 좀 괜찮다고 나는 스스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두 새끼 안 와가지고 또 짜증나.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일단은 뭔가 솔직히 야 내가 물어보는 거 맨날 뻔하잖아. 지층 병렬 대조한 주구장창 물어보고 앉아있잖아. 그러면 뭔가 약간 뭔지 물어볼 것 같아. 그럼 미리 대비하면 그러니까 이 대비를 하는 건 평소에 읽으면서도 느끼면서 읽으라고. 보세요. 내가 같이 읽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볼 때 그런 거 갖다가 느끼면서 읽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항상 이 준비된 자세가 discover 그 다음에 express. 결국 이러한 또 다른 중요한 놀이 동기가 있는데 그건 뭐다? 이런 필요성이에요. 창의성을 표현하고요. 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 표현에서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이런 게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갖다가 문장 좀 긴데 이거 정연이 한번 해볼까요? 몇몇 참여 그렇죠. 몇몇 참가자들에게 행동 적극적이고 적극적이고 물론 뭐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경쟁적인 리크레이션 그렇죠. 그런 오락은 아마 제공한다. 채널, 경로. 채널이라는 건 TV 채널이라는 게 전파가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길이요, 길, 경로. 근데 뭐에 대한 경로, 길이냐면 그렇죠. 아까 hostility 나오죠. 적대심과 aggressive 공격성입니다. 남을 공격하는 거. 적대심과 공격성을 갖다가 분출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경로죠. 또 그렇죠. 남들에 대항하여 against라는 게 반대 대항이니까 반대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과 또 뭐죠? 환경에 대항해가지고 투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그렇죠. 모험적이고 adventurous 그 다음에 모험적이고 high risk 매우 위험한 활동에서
다른 사람과 대항하거나 환경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어떤 건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익스트림 스포츠라든가 이런 데에서 남과 이제 서로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환경에 뭔가 이제 파도 타기라든가 이런 것들, 뭐 파도와 싸우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스키를 타기도 하면서 이제 산악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그런 것들과 싸우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건의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다른 즐거운 오락들은 오픈 일단 구조 파악이 아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살짝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묶인 거예요. Others enjoy recreation. 문장 끝났어요. 남들은 오락을 즐긴다. 그렇죠? 근데 오락은 오락인데 어떤 오락이다? 이제 이렇게 가야지. 매우 사교적이고요. 사회적이고요. 그런 오락. 그 다음에 또 어떤 오락? 기회를 제공 그렇죠.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를 그렇죠.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다른 그룹과 협력하는 그룹 상황에서 집단적인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라 집단적인 상황에서 남들과 협력하는 것을 위한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오락을 즐기는 경우도 있다. 자,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 글은 뭐다? 물론 이제 오답자가 있었죠. 이 글은 뭐냐면 오락이라는 건 형태만 다양한 게 아니라 목적도 다양하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나열글인데요. 몇 가지의 목적,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몇 가지의 필요나 관심, 목적이 나왔을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 1번이 뭐예요? 니즈 아니죠. 니즈와 인터레스트까지가 일반적 진술이고요. 다양한 필요와 관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1번 하면 안 돼요.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 그 니즈가 뭔지, 그 관심이 뭐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찾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일반 진술이었고요. 여기부터가 구체적인 나열글이에요. 자, 뭐예요? 그쵸. 긴장 완화와 해방. 그러니까 회사에서 빡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와서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집에서 여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1번은 내가 여기다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예요? 평율 국가적 expression? expression이 어디죠? 여기까지? 아니지. 여기에 however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TV 보는 거 정도까지가 회사에서 빡쳤을 때 아니 좀 너무 긴장하고 압박을 받으니까 집에 와서는 좀 편하게 있어야지. 그렇죠? 회사에서 빡세는데 또 나가서 또 빡센 활동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동적인 관객이 되는 게 바로 1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2번은 뭘까요? 세계 평율 그쵸? 내 창의성을 표현하는 거야. 숨겨진 재능을 뭐 근데 꽃꽂이를 한다든가 뜨개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내가 또 잘하는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악기를 다룬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내 숨겨진 재능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적개심 그쵸? 뭔가 적개심과 그 다음에 공격성을 갖다가 방출하는 거예요. 그런 경도.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거기에 화를 갖다가 여기다 대신 뭐 복싱을 한다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뭐 때리는 뭐 이런 거 이제 스트레스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3번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하게 되면 얘도 병렬이고 그다음에 얘도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 앞 개념에 여기다가 3번 하겠어요. releasing과 struggling 할 수 있는 경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끝났나요? 친구 만나는 그쵸? 친구 만나는 거, 친구 사귀는 거, 뭐 춤추러 간다, 뭐 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교 댄스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산악회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러닝 크루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 만나는 거. 그래서 뛰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한 리크레이션도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쉬려고. 2번은 뭐예요? 뭔가 재능을 찾으려고. 3번은 싸우고 싶은 스트레스 풀라고. 4번이죠. 4번은 친구 사귀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글의 나열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전개가 아니라 그냥 4개의 나열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제는 뭐다? 이것보다 상위 개념의 다양한 니즈와 인터레스트가 바로 주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병렬이 2개만 있으면 중요한 건데 4개, 3개 나오게 되면 그 윗급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답 찾는 거는 다이가 해보시고요. 그쵸? various motivation, 다양한 동기.
근데 뭐하기 위한 이러한 오락적 참여, 여가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동기가 되겠어요. 아 내가 여기 하다가 뭔가를 하려고 스펙트를 갖다가 한다고 하다가 이래죠. 이 스펙트라는 게 뭔가를 본다의 뜻이에요. 근데 스펙트가 혼자서 쓰이지는 않고요. 이 스펙트가 포함된 단어 갖다가 니네가 한번 봐봐봐. 봐봐. 뭐 아까 인스펙트. 인스펙트는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다, 연구하다의 뜻이 돼요. 그냥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니까 뭔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조사하다, 연구하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봐봐 이것도 쉬운 단어지만 리스펙트가 너네가 알고 있는 존경하다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번 봤는데 오 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 대단한데 이런 식의 존경과 존중이 되는 거예요. 리스펙트가 그래서 존경하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인스펙트가 있는데 인트로스펙트가 있어요. 인트로스펙트는 더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인보다는 인트로가 더 안쪽이래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런 말 알아요? 자아성찰? 자아성찰이 뭐예요? 나를 돌이켜보는 거죠. 나를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들여다보는 게 바로 자아성찰이 되는 거죠. 자아성찰하다. 그 다음에 리트로스펙트도 있어요. 리트로스펙트. 얘도 돌이켜보는 건데 한 번 돌이켜보면 존경하는 건데 더 많이 돌이켜보면 얘가 회상하다가 돼요. 자신의 과거를 갖다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스펙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는 단어들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야. 뭔가 좀 약간 익숙한 단어들이잖아요. 뭔가 스펙트가 들어가면서 얘는 앞을 내다보는 거거든. 그래서 전망하다, 예상하다예요. 프리라는 게 앞, 옆, 그러니까 미리 이전에 미리 전방으로 뜻이기 때문에 전망하다, 예상하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스펙테이터가 그래서 보는 사람 관객이 되는 거고요. 스펙터클 이런 거 있잖아요. 스펙터클. 뭐요? 대단한 장면. 장관이라는 거죠. 장관. 오 장관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경치가 장관인데 이게 바로 스펙터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라는 게 보다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뭐 대단한 단어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뭐 인스펙트, 인트로스펙트 좀 쓸만하죠. 들여다본다, 더 많이 들여다본다, 조사하다, 자아성찰하다. 리트로스펙트 돌이켜보는데 한 번 더 돌이켜보니까 회상하다. 앞을 보니까 전망하다. 요 정도를 좀 같이 묶어두시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쉴게요. 시간이 이제 우리가 평소보다는 좀 일찍 쉬는데 내가 또 확인을 좀 애들의 어떤 그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답은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한 2개